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년 전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어떤 변화를 우리가 체감을 했을까요? 국민의 46%가 한국 사회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인식 차이는 훨씬 커서 좋아졌다고 응답을 한 20대는 불과 8%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입니다. 우리 민생은 또 어떨까요? 아까 앞에서 우리 대표님과 우리 도당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무능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선제적으로 난방비를 주겠다고 하는 지자체에 경고를 하면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합니다. 산불이 잦은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민생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적극 행정을 그야말로 위축시키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권력에 기반한 국정 운영의 도가 지나칩니다. 무도하고 무리한 수사와 노조 탄압,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은 가히 민주국가가 아닌 검주국가란 말을 들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경기도는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민선 8기 이후에 13차례 저희가 압수수색을 받고 압수수색 기간은 총 24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압수수색 당한 문건만 해도 66,185건입니다. 도대체 민선 8기에 이와 같은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 이와 같이 무도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도정을 마비시키고 우리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처사가 반복되면서 가히 검주국가라는 말을 들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 발언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잘한다 41.9%, 잘못한다 54.8%로 나타났는데요. 또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이 어떤 일을 잘했냐고 물었더니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등 노조 대응이 24.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어 미국, 일본 등과의 외교 6.4%, 지난 정부 문제 정상화 5.7%, 부동산 정책 5.7% 등을 잘한 일로 꼽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본 것은 가족과 주변 인물 관리 13.3%, 국민소통 13.3%, 공직자 인사 12.5%, 경제와 민생 12.1% 등이었는데요. 특히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보수층에선 공직자 인사 문제 14.6%를 가장 잘못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러한 인사 문제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론 검사 등 특정 출신의 치우친 인사로 무려 44.4%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러면 대선 이후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45.7%는 나빠졌다, 31.1%는 좋아졌다고 답했는데요. 세대별로 인식 차이가 컸는데 20대 중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은 8.4%로 가장 비중이 작았습니다. 일찍남들이라고 불리는 지지층이 사라져버린 거죠. 1년 전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는데요.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대선 이후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경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선 놀랍게도 외교가 가장 높았고 정치, 사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가장 강조했던 가치는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61.3%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고 잘 지켜졌다는 응답은 36.9%에 그쳤습니다. 이게 윤석열을 뽑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인데요.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습니다.
설마 다음은 독도입니까?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한때 인기였는데 요즘 난데없이 나는 친일파다라는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3월인지 1910년 3월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게 다 3.1절을 친일절로 둔갑시켜 일장기를 내거는 용기와 명분을 만들어주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며 일본의 강제징용 면죄부 선물을 안겨준 윤석열 대통령 덕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 섬에 포함시켜 집계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유독 일본에 친절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번에는 독도를 선물하지 않을까 국민의 우려가 참으로 큽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영업사원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태어나서 오로지 한 권의 책만 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편협한 사고와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오로지 자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떠들어대는 거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를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본 책은 고작 사법고시를 공부하며 본 법전이 전부였던 모양입니다. 결국 법전을 모조리 암기해 구수만에 가까스로 사실을 통과한 건데요. 그래서 아는 게 법과 원칙인 거죠. 전 두렵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자의 무도함과 무식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취임 후 고작 1년, 이건 빙산의 일각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올 3월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부는 처음인데요. 뭘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10일, 오마이뉴스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도서구매 내역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대통령 비서실의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구매 물품 가운데 도서구매 목록, 대통령 독서용, 참모용, 내부 도서관 비치용 등을 구분해 도서구매 현황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도서구매 내역은 없다라고 밝힌 건데요. 다만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 내부에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장 도서는 올 2월 24일 현재 2만 1,000여 권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책과 신규로 구매한 책도 구분을 못하나요? 지금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구매한 도서 현황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 권도 없다라는 거죠.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경무 와중에도 대체로 책을 가깝게 두고 지식을 쌓으며 국정운영 아이디어를 고민해 왔는데요. 윤 대통령 같은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인 거죠. 반대로 책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구매한 술이 몇 병인지를 답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책 읽는 시간에 술을 퍼마시지 않았나 의심스러운데요. 그간의 윤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바로 유추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경우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7개월 동안 무려 482권의 도서를 구입한 사실이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딱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인 거죠. 10사람의 도둑은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함은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제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가혹한 수사는 없었는지,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히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지자들이 단일되어 떡을 돌리며 민주당의 단합과 단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입니다. 민주당은 전당원이 똘똘 뭉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을 뚫고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